새해에도 코스피는 거침없이 질주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장중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한 뒤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5,000피에 안착했습니다. 보통 증시자금이 빠져나가는 설 연휴 직전에도 장중 5,583포인트까지 오르며 6천선에 다가섰습니다. 종가로 따져봐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과 비교해 무려 30% 급등했습니다. 상승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18만 전자, SK하이닉스도 장중 90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한 달 상승률은 각각 32%, 19%에 달합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두 종목이 뛰어오르면서 지수도 동반 상승한 겁니다. 앞서가던 코스피를 바라보기만 했던 코스닥 지수도 4년 만에 천스닥에 올라섰습니다. 올해 상승률은 20%. 최근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3천스닥 정책 기대감에 한때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와 같은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한 10% 내외 정도의 그런 저성가주, 부실기업주, 동전주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제고하고 견고한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과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맞물리며 당분간 뚜렷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가 너무 좋고요. 개인주분들은 오르면 쫓아가지는 않는데 밀리면 사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도 너무 풍부하니까. 다만 일주일 사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세 차례나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6세대 제품 HBM4의 양산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전 세대 HBM 경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 사업 위기론까지 불거졌던 삼성전자는 이번 HBM4를 업계 최고 성능으로 만들어 처음 출하하면서 차세대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삼성전자는 이번 설 연휴 직후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일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HBM4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앞세워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일찌감치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때부터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기구 표준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HBM4에 원시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업계 유일의 공정조합을 채택한 삼성전자 HBM4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기구 표준인 8기가비트를 넘어 최대 11.7기가비트에 달합니다. 이는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기구 표준을 37%, 이전 세대 HBM3E를 22%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메모리 대역폭이 전작 대비 2.4배 향상됐고 12단 적층 기술로 최대 36GB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향후 16단 적층 기술을 적용하면 최대 48GB까지 용량 확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저전력 설계로 서버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점들 이런 때를 보자면은 그분들이 또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굉장히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24만 전자 105만 닉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오셨는데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동의는 하시는지, 동의를 하시면 얼마나 더 쉴 거라고 보시는지 상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고요. 예.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한 150% 정도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40% 정도 올랐는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다 그 정도 올랐습니다. 아, 얘네만 특별한 게 아니네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샌디스크 같은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핫한 이 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막 올랐는데 네. 이제 이게 많이 오르다 보면은 또 조정을 받을 때 되게 세게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이 올라가면 어쨌든 많이 쉬는 게 맞고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지난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그런 주식들보다 최근 들어서는 뭐 약간 엉뚱하다는 표현이 써서 죄송하지만 뭐 은행이라든지 네네. 요즘 뭐 백화점, 뭐 유통 뭐 이런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약간 좀 그 이 타이밍상으로 이렇게 좀 엇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목표 주가라는 것도 이게 1년 내 목표 주가가 뭐 또는 뭐 2년 내 목표 주가인데 사실 아직 올해 지금 이제 2월 달이거든요. 아직 네. 설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볼 중앙일보 기사는 반도체 인재가 더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학원가에서는 의대보다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된 학과가 더 인기라고 해서 하의치 한약수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대학들을 찾아 반도체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공인 대학원생들도 채용 설명회에 여럿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국내 주요 대학을 찾아서 현장 채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학 입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중인데요. 7개 대기업이 참여한 16개 계약학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약 39%가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계학과에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하고요. AI 특수로 반도체 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업계에선 반도체 인재 품귀 현상이 계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미국에서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등 인공지능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킨집에서 황 CEO와 만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공급 계획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속햄과 낸드 플래시를 비롯해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서의 협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중장기 협력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미국 빅테크와의 연쇄 미팅을 위해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 아메리카의 회장을 맡으며 미국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3조 원 던지기에 5%나 폭락했던 코스피가 5천선을 지켜낸 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오전 9시 8분쯤 올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은 보름 만에 1,470원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2조 원 순매수로 코스피 낙폭은 줄었고 프리마켓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던 삼성전자는 0.4%로 6% 급락했던 SK하이닉스도 0.3%로 낙폭을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AI 회의론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에 이어 우량주마저 하락하고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펼쳐진 급락장에서 삼성전자를 5천억 원, SK하이닉스를 6천억 원 집중 순매수하는 대담함을 발휘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조 8천억 원, 삼성전자를 3조 2천억 원 순매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1천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SK하이닉스를 4조 1천억 원, 삼성전자를 3조 8천억 원 순매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1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선호를 지금 외국인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위험 선호 현상이 장난이 아니죠. 어떻게든 예금보다는 난 위험 선호하겠다. 삼성전자가 은행 예금보다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냐 아니냐 보다도 위험 선호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국 주식시장의 시세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 증권사들이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을 근거로 반도체 투톱 목표가를 계속 높이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믿고 은행에서 증시로 건너온 자금의 안전한 선택지로 두 곳이 부각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승부의 승패는 잠시 위험 회피를 위해 현금을 확보한 외국인이 언제쯤 개인의 선행 매수에 추격 매수로 뒤따라올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